네, 자, 이번 주에 아주 글로벌 이벤트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그다음에 FOMC 의사로 공개된 부분을 집중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제 국내 증시 오늘 열기 전에 지금 관련해서 미국 주식에 상장된 한국 주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르가 플러스 3%고요. 야간 선물과 EWI, ETF도 모두 다 플러스권인데 최근에 지금 코스피가 2,600을 뛰어넘은 이후에 계속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플러스 출발 예상하면서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렉스 파이낸셜 아시아 사업 오기석 대표님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기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바쁜 아침입니다. 먼저 FOMC 의사록 공개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진 것을 연준 의원들이 좀 감지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불확실성이 커졌고 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나오고 실업률 우려감 동시에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재 지금 연준 의사록을 보면 지금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이제 그 4월 8일 낙폭을 막 상당 부분 회복한 것과는 별도로 조금 이제 그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단어들이 이번 이사록에서 확인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올 2025년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닐 카스타리 총재 같은 경우는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 관세 협상이 뭐 몇 달 혹은 심지어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지금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협상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정반대 의견을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의사록을 보면 이제 그 상대적으로 이제 비둘기파보다는 조금은 좀 더 매파에 가까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의사록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관세 관련해서 이제 관세 관련한 불확실성이 여러 가지 이해상충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플레이션 관련한 그런 불안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굳어지면 영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신중론들이 나오면서 9월에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확률 역시도 지금 한 50% 정도 아래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현재 주식시장 참가자들에는 지금 이제 불안한 그런 시작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음성이 좀 원활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지금 음성이 원활하지 못하면 저희가 좀 전화로 다시 좀 바꾸도록 할게요. 자, 의사록 공개 나왔다라고 그 내용들 소개해 주셨는데 9월에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지금 50% 아래라고요? 맞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가능성 역시도 지금 50% 아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인하 기대치가 9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9% 정도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서 지금 시장의 기대치보다는 훨씬 더 낮아진 상태이고요. 올 초만 하더라도 한 3차례 가까운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게 평균이었는데 지금은 올 연말까지 많아야 한 2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장마감 후 엔비디아 실적 나온 부분 확인을 하도록 할까요? 지금 대표님, 엔비디아가 참 중국의 그 수출 제한 그 소식에 굉장히 좀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실적은 잘 이겨냈다라는 좀 평가가 높은데요. 지금 $140를 뛰어넘은 엔비디아 좀 주가 흐름에서 이제 전고점 $149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실적 분석과 함께 앞으로의 주가 전망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의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 젠슨왕 그 엔비디아 회장이 보여줬던 그 데이터 센터 관련한 사업 확장의 지속성이 여전히 지속된다라는 그런 자신감이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대중국 AI 칩 수출 규제들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점들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0%가 넘는 그런 성장세를 보였다라는 것들이 투자자들의 그 안심을 좀 가져다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악재들이 워낙 사실 많이 나오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그 '엔비디아의 실적이 여전히 성장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우려감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었거든요. 특히 이번 이제 1 분기 매출 같은 경우가 뭐 440억 불도 넘어가고, 그리고 분기 실적치 역시도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견조한 이제 그 성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 나오는 게, 투자자들이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그 투자에 여전히 그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 회사에서도 지금 지난밤 이제 엔비디아 싱글스탁 개별주의 커버드 콜 ETF NBII라는 종목을 미국에 상장하게 됐는데, 상장 첫날부터 사실 굉장히 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높은 이런 엔비디아에 투자할 때 안정성, 그리고 커버드 콜 전략을 통한 현금 창출까지 지금 같이 노리는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들은 엔비디아 주주들 입장에서도 지속적으로 엔비디아 주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호재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앞두고 오늘 미국의 정규장에서는 숨을 죽이며 좀 경계감이 짙은 3대 지수의 하락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엔비디아 실적 나쁘지 않았고, 매출이 440억 달러로 433억 달러 예상치를 뛰어넘고, 주당 순이익도 96센트로 예상치 93센트를 넘어섰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의 향방은 중국 쪽에 좀 매출과 이익이 중요하다라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컨퍼런스 콜이 진행 중입니다. 젠스당 CEO의 발언 중에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될까요? 네. 중국 관련 발언을 저는 사실 집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관련 발언들을 그 어떤 식으로 이제 엔비디아 젠슨황 회장이 얘기했냐면, 중국 관련한 이런 이제 대중국 수출 규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발표를 사실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중국 관련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혹시라도 이제 중국과 미국의 수출 협상 혹은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더 많은 매출을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 혹은 매출 이익률이 지금 60% 정도로 나오는데 70%를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을 가져오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진행 중이지만 여러 가지 전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엔비디아 젠슨황 회장이 보여주는 낙관론, 그리고 그 지속적인 그 AI 인프라 성장에 대한 강력한 기대감을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환호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예시들이 사실 나오면서 엔비디아 칩셋을 추가 구매하는 케이스들을 말씀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사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케이스였거든요. 오픈 AI와 협업을 지속을 하면서 작년 이번 현재까지만 보면 이제 수만 대 수준의 이제 그 GDX GPU들을 이제 구매를 했는데, 엔비디아 회장의 뭐 발언에 따르면 이게 수십만 대까지 그 규모로 이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역시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충분히 더 많은 성장의 기회가 남아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런 코멘트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그 이제 엔비디아 관련한 투자에서 그 지난 6개월 동안 가장 큰 눌림이 되었던 블랙웰 같은 생산 수율 문제가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되었다라는 것 역시도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체크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고 있고, 전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해소했다. 라고 이번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이제 전고점 이상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러 가지 좀 악재들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평가를 하시네요. 지금 140달러를 넘어서 지금 시간 외에 5%의 급등의 지금 상황에서 전고점, 그러니까 149달러를 충분히 넘어설 수 있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중국 관련 그 발언들을 가장 주요하게 보시고요. 젠스낭 CEO의 연설에서 사실 그 중국과의 그런 뉴스가 또 하나가 오늘 있었는데, 트럼프의 반도체 설계 업체의 대중 수출 금지 명령에 좀 관련주가 오늘 좀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좀 우려감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충분히 이제 그 우려감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발언을 곧이곧대로 듣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뭐 지난 한 2개월 동안 관세 협상에서 있었던 트럼프의
뭐 협상 전술이라고 봐야 될까요? 초반에는 좀 정말 세게 질러놓고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다 반대로 이제 굉장히 약하게 수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현재로는 이걸 그냥 협상의 수단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 이게 정말 그 최종 명령 같은 그런 위협으로는 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AI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이 사실 여전히 굉장히 좋았거든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올 장에서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 주의는 해야겠지만 완전히 좀 우려로 그 투자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국면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여쭤볼게요. 유럽의 판매량 급감에도 불구하고 주가 다시 회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매수 구간에 진입했죠? 네. 예. 맞습니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 지난 몇 개월 사이에 약간 천국과 그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러게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나왔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정치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테슬라 주식에 집중을, 그 테슬라 경영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런 발언들을 지금 지난 한 2주 동안 몇 차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 주주들이 좀 많은 환호성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루 24시간 주 7일 뭐 공장 혹은 서버실에서 그 침대를 펴놓고 생활을 하겠다라는 이런 예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혁신 기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기대하게 하는 것들이 아마 가장 큰 이제 기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를 보면 이제 그 과매수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 밸류에이션 역시도 지금 퍼 기준으로 한 150배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과평가되어 있다라는 그 과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테슬라 주식의 경우는 사실 한번 모멘텀을 타면 굉장히 빨리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아직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전기차 관련한 매출들이 엄청나게 안 좋게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부분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기저효과가 지금 생겨나는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테슬라 주주들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의 상승세에 조금 더 점치고 있는 그런 기대감이 여전히 전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테슬라 6월 12일에 로보택시 운행 시작한다라는 속보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렉스파이낸셜의 오기석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시간상 못 들었는데 오기석 대표님은 AI 반도체, 에너지, 은행에 주목을 하고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JP모건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에서 종목 그리고 에너지, 은행, 주식시장은 이제 여름의 비수기라고 하는데 살펴보시죠.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